26살에 취업을 해서 33살인 7년차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직을 한번 했고요. 첫 회사는 5년 반, 이직한 회사는 1년 반 회사를 다녔습니다. 오늘은 첫 직장에서 5년 반 만에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이었거든요. 윤미란 세계입니다. 저번 주에 올렸던 퇴사 후 3개월 차 현실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제가 오래 다녔던 회사를 나왔던 진짜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하고 1년 반 다닌 회사는 제가 부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 회사 생활의 대부분은 첫 회사였고 5년 반 동안 정말 괴로운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버티지 못해서 퇴사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길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6살에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업계에서는 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중견과 대기업 사이쯤 있는 회사에 다녔고요. 들어갔더니 바로 윗직급이 특진을 한 사내 이제 엘리트인 대리였거든요. 따로 팀장님이 계셨지만 이 사람을 주축으로 신생팀을 만들게 돼서 저희한테는 처음부터 거의 팀장 역할을 했던 대리였죠. 그 밑에 저 포함 신입 2명, 그리고 타부서에서 데리고 온 주임, 이렇게 3명이 완전 생 초보가 그 밑에 붙게 된 격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은 팀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오너한테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즉 신입들은 다 방치가 됐었죠. 처음부터 실무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굉장한 이상주의자였어요. 자주 했던 말이 회사를 뒤집어 보자.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해오던 행태, 이런 것들이 난 싫다. 다 바꿀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는 신입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갖다가 하는 말이 나는 주입식 교육이 싫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이 일이 너희 것이 된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저희 층에 쪽방이 있는데 거기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신입 저희들 다 불러가지고 화이트보드에 대학교 강의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브랜딩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처음에 문제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을 맡게 된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보통 신입 1, 2년 차까지는 담당을 주지 않아요. 서브로 시작을 하죠. 왜냐면 책임질 연차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신생팀이라는 이유로 그 밑에 신입들을 붙였고 각자 담당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때부터 깨지고 박살 나가면서 정말 일을 배웠어요. 삽질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알려준 게 없으니 이미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알려주질 않으니까 자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기에 옆 팀에서 과장님들이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운전대를 쥐고 운전을 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상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또 완벽주의자예요. 절대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고 토시 하나라도 보고서에 잘못돼 있으면 리젝, 다시 해와, 다시 만들어. 이게 맞아? 그리고 또 혼나고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죠. 저희는 정말 항상 혼이 났어요. 10명, 20명이 앞에 있어도 불러 세워가지고 한 20분, 30분을 깨고, 그리고 또 따로 마음에 안 들면은 회의실로 불러가지고 그 쪽방에서 어쨌든 길게는 1시간, 2시간? 왜냐면 퇴근을 한 이유니까. 그렇게 또 저녁을 항상 같이 먹고, 야근에 주말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매번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들었던 상황이었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모든 건 담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너희 담당이 챙기지 않고 너희가 놓쳐서 너희가 체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신입인 저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3년 차 전에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 딴 데 가면 어차피 중고 신입이야. 너희 가봤자 다시 신입해야 한다고. 이런 느낌의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즉 실무는 알려주지도 않고 책임감만 담당이라는 이유로 강요받고 떠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회사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상 보통 이직을 하려면 서울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직이 곧 지역 이동이라서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차를 쌓으면 서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제 이직이 쉽지 않았던 경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2년 차 정도까지는 야근을 계속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출근을 했는데, 가장 심할 때는 새벽 1시에 집을 가고 택시 타고 갔다가 집에서 바로 이제 쪽잠 자서 5시까지 회사를 도착했던 기억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도 2년 차가 되고 나서 주임으로 진급을 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업무 노하우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주임 진급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가스라이팅을 진급하기 전부터 계속 했죠. 어떻게 했냐면, 주임의 주가 어떤 주자인 줄 아냐? 주인 주다. 가장 열심히 회사에서 주인처럼 일해야 되는 직급이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진급을 하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부하가 치미는 일인데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진짜 팀장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팀과 합쳐졌어요. 여튼 그때 계셨던 차석 대리님과 셋이서 같이 대뜸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날리는 거예요. 평소에 훈계를 하거나 화를 내는 상황은 많았지만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쌍욕을 하면서 야이 하면 거의 1시간을 내리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타겟을 옆에 차석 대리한테 돌려서 너는 뭐 관리 안... 그렇게 남성성이 짙은 사람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욕을 그렇게 박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고만 있다가 너무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막 울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술자리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주임 진급을 할 때 팀장님이 자기 뺨을 때렸다, 훈계를 하면서. 너는 그래서 욕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진짜로. 자기가 당했으면 뭐 나도 당해야 된다는 건지.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치가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한 번 더 특진을 했어요. 진짜 회사 내에서 유례 없는 2번 특진을 한 사람이었죠. 문제는 사원 때부터 꾸준히 이 특진에 대한 길을 저한테 너무 강요를 많이 했어요. 10년차 팀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쭉 회사에서 임원을 이제 밟는 길을 가는 엘리트 길을 밟는 사람인데, 그게 마치 정답인 양 너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했죠. 왜 유독 저한테 그랬냐면, 저는 원래 이 사람 밑으로 입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인턴 때 바로 옆 팀으로 제가 입사를 했고, 인턴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은 층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직원 채용 전에 마지막 파이널 PT라는 게 있는데 제 영혼을 모두 갈아 넣어서 PT를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 자리에서 한 수 배웠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몇 년 동안 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혹독하게 저를 대했어요. 아까 말했던 같은 팀의 신입은 여성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대하는 게 진짜 천지 차이였죠. 물론 이제 그분도 여자라는 이유로 스트레이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는 내 밑에 있던 여자 직원 중에 가장 오래 일하고 있어, 이런 또 개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친구가 많이 겪었던 고통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혹독하게 저를 대했다는 거. 이럴 때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걸어. 하지만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또 보고할 때 혹은 PT 할 때 진짜 박살이 너무 많이 나죠.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팀장이면 팀원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팀의 주관을 해서 타부서 열 몇 분을 모아서 PT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자 담당들이 PT를 해요. 그러면 팀장 이걸 다 적었다가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마치 다른 팀 팀장인 것 마냥 저희를 까요. 다른 팀이 보면은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하죠.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면 홍조증이 생겼어요. 특히 보고를 하기 전부터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더듬고 조금 뒤에는 대인기피증도 약간 생겼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혹시 코끼리 얘기 아세요? 코끼리가 애기일 때 발을 한쪽을 나무 기둥에 묶어 놓으면 그때는 힘으로 뽑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 나무 기둥보다 훨씬 큰 존재임에도 이미 어릴 때부터 이거 뽑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뽑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딱 저더라고요. 전 대리로 진급을 했고 이제 하는 일이 좀 달라졌음에도 팀장이 나를 대하는 게 똑같고 마치 막내를 대하듯이 행동을 하니까 제가 팀장을 대하는 거나 뭐 다른 팀원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거죠, 상황은. 대리에는 또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들어온지 아세요? 대리, 뭘 대리하냐? 과장을 대리한다. 이제 과의 장이 될 준비를 대리부터 해야 된다. 정말 지독한 가스라이팅이죠. 여튼 전 점점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솔직히 잘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난 진짜 일을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아무리 시간을 갈아놓고 잘하려고 해도 안 돼. 다시 해. 또 다른 친구가 가져가면 바로 오케이. 물론 이건 제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옆에 이제 과장님이 또 왜 너한테만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솔직히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렇게 5년 반을 일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제 서울로의 이직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 지역 이동이라는 게 좀 엄두가 안 나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5년 반쯤 됐을 때는 들어온 가야겠다. 못하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면접 보러 가고 합격을 했죠. 합격하자마자 바로 팀장한테 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전했죠. 바로 놓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한 달 동안 붙잡혀 있었고 서울로 바로 이직을 했어요. 보통 이직을 하면은 첫 출근 날이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전 전혀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죠. 처음에 팀장님이 팀원들 모시고 새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너가 PT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무슨 PT인지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 한 40명, 50명 정도 오시고 PT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 이전 직장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모든 상황이.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되게 자신감 넘치게 PT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이미지가 일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희 팀장님도 점점 일을 해볼수록 저를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시기 시작했죠. 이직하고 1년 반을 여기 두 번째 직장에서 보냈는데 정말 아예 다른 사람, 다른 이미지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보고를 이직을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일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방위적인 부분을 다 생각을 해서 들고 가야 되고 또 그게 아니면 까이고 또 까이고 또 까이고 또 까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새로 들어갔던 회사는 팀장님이 굉장한 T셔가지고 T와 J 셔가지고 딱 정확한 가이드라인 너가 해야 될 일 언제까지 끝내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전 굉장하게 좋게 정말 그 안에서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TF 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 차출이 됐고, 그리고 그 저보다 훨씬 연차가 직급이 높은 분들을 모시고 1년 동안 제가 팀장으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무사히 끝내고 제가 퇴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 새로운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본업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팀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26살의 전 수많은 회사 중에서, 수많은 팀 중에서 그 팀장을 만났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때 저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3년차가 지났다면 이직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차다. 왜 그거에 대한 불안을 계속 지고 있다가 5년 반 동안 이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했냐. 올라와 보니 너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는 곳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나 당했거나 하신 분들 있다면, 그때 당시 혹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만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3년차 이상인 저한테는 이직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또 사람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부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좀 못했던 게, 그래, 전 치고 받지 못했어요. 이미 저는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저 스스로 골마져서 수긍. 하지만 뒤에서는 막 정말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그 사람은 정말 대표적인 강약 약강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강약 약강인 사람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한번 들이받아 보세요. 제가 못했던 거라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미란 색이었습니다.